그런 저를 위태위태하게 보며 너 그 부동산 세금은 다 어떻게 하며 유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자고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피땀 흘려 벌어야 돈 귀한 줄도 아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태껏 힘들게 철물점 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야. 모으는 거지. 잘 봐봐. 이것들이 나한테 다 큰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엄마 아빠도 철물점 그만하고 내가 용돈 드릴 테니까 편히 살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께서는 평생을 철물점을 업으로 삼고 사시던 분들이라 제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한자리를 지키시며 가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께도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지요. 철물점 하는 것도 재개발이 되어서 한평생 하시던 가게를 떠나야 했던 거였어요. 권리금도 없이 나가야만 했던 부모님은 망연자실해했고 저는 이참에 부모님을 위한 가게를 차려드려 맘 편히 운영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철물점 아니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워낙 일해서 번 돈만을 귀하게 여기시니 그런 여건을 딸로서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사이 제 부동산은 열기를 타고 몇 배나 많은 수익을 벌어다 주었고 저는 이 기회에 부동산은 모으는 것이라는 제 철칙을 꺾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에게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 채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후 편히 새받아 살기 위해 낡은 빌딩을 하나 매입하게 되었죠. 돈을 들여 건물을 새로 쫙 지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니 나름 신축 건물인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계약 문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저는 그중 좋은 자리를 부모님께 드리며 원하는 업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얼굴로 이 건물의 주인이 저라는 것에 믿지 못하는 듯 놀라워했고 제가 돈을 벌고 성공하니 그제서야 성실하게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씁쓸해하는 진실이었죠. 결국 부모님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한 푼 두 푼 용돈 모으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 땅이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관념을 익혀주었어요.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을 시키며 몸소 익히게 하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수익도 낼 줄 아는 운도 좋고 영리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교육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아주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제 건물에 부동산 업자와 함께 전문 영어회화 학원을 하고 싶다며 찾아온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못 알아보고 그저 낯이 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여전히 우악스러운 얼굴을 하며 고상을 떠는 옛 시모의 얼굴을 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고 추후에 다시 계약 약속을 잡겠다는 말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후들후들 되더라고요. 저한테 건방지게 충고한 내연녀와 소금 뿌린 시어머니와 만난 건 거진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붙어있는 걸 보니 전 남편이랑 결혼을 한 사이거나 결혼을 할 사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제 건물이 마음에 들었던지 계약을 하러 밀어붙였고 저는 순간 잊고 있었던 10년 전 울분의 삶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제가 당한 수모와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되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계약하기로 한 당일날 선글라스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최대한 차림새는 화려하게 명품을 휘감고 나갔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를 비롯한 옛 시부모 그리고 보너스로 옛 남편까지 함께 자리에 있더라고요. 건물주는 간물주라더니만 제게 뻔뻔하기만 했던 그들은 제게 공손하게 대하며 깍듯하게 주인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저희 학원 차리는데 제 퇴직금과 저희 와이프 퇴직금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돈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워낙 스펙도 좋은데다 턱까지 좋으니 대박 조짐이 보이는데 오래오래 주인분과 인연이 닿았으면 합니다. 그래요. 저도 세입자분이 잘 되셔서 오래 계시면 좋죠. 아무쪼록 잘 사업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와 전 남편은 결혼을 한 것 같았고
학원에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사활을 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계약을 마친 후 집에 와서 딸아이를 붙잡고 이상스럽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서 옛일을 기억할 새도 없었는데 새삼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자니 부하가 치밀었던지 슬퍼서 가슴이 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약을 하자마자 그들은 학원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 듯 화려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세상에 이게 우리 학원이야? 너무 고급지다. 역시 우리 어머니 짱이야.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건물까지 사서 완벽한 우리 학원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때 동안 파이팅이야. 그래, 우리 모든 걸 건 학원인데 꼭 성공할 거야. 거기다 우리 부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푸시를 해주시는데 이만한 든든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 우리 꼭 성공하자. 라며 둘이 서로 의지하고 북돋아주는데 생각 같아서는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건물주는 저였고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생 모짐에 힘을 쓰고 각 동네에다 학원 홍보를 위한 전단지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입주한 날 학원 오픈식 날에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끌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전단지를 보니까 프로필을 화려하게 적어놓고 반값 학원비다, 친구 한 명을 데려오면 한 달 수강료 무료다 이런 식으로 광고했는데 고작 내세우는 게 교육의 질이 아니라 학원비 할인 이벤트라니 참 교육자답지 못하다 했습니다. 요새 학부모들 예전처럼 가격 할인에 눈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구나 확신했네요. 그들은 첫술에 배부르랴 싶어서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것 같았는데 비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록시킬 생각으로 학원문을 열었고 제가 건물주임을 알고 있는 그들은 인사를 하더라고요. 혹여나 제 아이를 자식이나 손주로 알아볼까 염려스러웠지만 제 딸을 피부치로 알아보는 사람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 명의 수강이 아쉬웠는지 제 딸을 격하게 환영하며 제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누구신가 했더니 사장님 따님이셨군요. 세상에 이토록 똑똑하고 영특하게 보이는 아이가 있다니. 저희 학원에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사탕말림으로 제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도 본인 딸한테 시선 한 번 안 주더니만 과히 지 딸을 못 알아보는 애비가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딸은 옛 남편이 아빠인 줄도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유독 따르며 그 남자는 그 와중에 핏줄의 정인지 저희 딸을 많이 예뻐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딸은 학원 가는 것을 참 좋아했고 선생님을 좋아하니 수업하는 것도 흥미가 있었나 봅니다. 영어 실력이 날로 향상되어 갔고 제 딸 덕분에 나름 홍보가 됐던지 자연스럽게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 학원에 등록하는 날도 있곤 했어요. 그 와중에도 듣자니 옛 남편은 제 딸을 유독 예뻐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 간식이랑 우유랑 이런 거 다 사주셨다? 빵이랑 이런 것도 나만 3개씩이나 줬어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렇게 아빠랑 가까이서나마 볼 수 있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고 등록시킨 이유도 있었고요. 저는 아빠가 좀 도리어 알아봐 주길 바랬습니다. 아빠랑 제법 닮은 구석이 많이 있는데도 정작 애아빠나 시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쁘다, 귀엽다, 정이 간다라는 말로 학부모인 제 정체도 모른 채 입을 털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찰나 의외로 눈치를 챘던 건 그 여자였어요. 때로는 제 3의 눈이 더 정확하다죠. 그 여자는 아이에게 이상한 질문으로 묻곤 했다고 합니다. 유영아, 너 혹시 아빠 이름이 뭐니? 아빠 언제 하늘나라 가셨어? 너 엄마 이름은 뭐야?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선생님께 얘기 좀 해줄래? 이런 질문들을 애한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에 대해 행여나 나쁜 사람들에게 위험에 처할까봐 사전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기에 별다른 말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리한 제 딸은 집에 와서 선생님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습기만 했죠. 그런데 선생님의 태도가 또 어린 학생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를 특별히 예뻐하고 신경 쓰고 차별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는 곧장 학부모님 귀에 들어갔죠. 그런 걸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지 제 주위 엄마들한테도 학원에 대해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제 남동생은 건물에 그들이 학원 입점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고 도리어 성질을 내더라고요. 누나, 재수없게 왜 저런 사람들을 받아? 기왕 이렇게 된 거 확 되갚아주자. 그렇잖아도 나 누나한테 PC방 하나 낼까 상의 좀 하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잘 됐네. 하며 눈을 번뜩였는데 저는 학원 건물이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동생이 따로 알아보니 음식을 팔지 않는 일반 게임 PC방이면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학원에 애들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지만 동생은 이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PC방 운영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었다고 하며 이것들 때문에 왜 내 사업을 접어야 하냐고 허가까지 난 마당에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누나로서 동생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PC방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노린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학원을 빼먹고 학원 끝나기 전으로 PC방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연히 이는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죠.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점차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고 등록조차 꺼렸습니다. 동생은 PC방을 하며 재미를 톡톡 보았더군요. 거기다 제가 건물주니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동생은 점차 통장 잔고를 불려갔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들은 하루가 멀다고 PC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니 점차 학생 수가 줄어간 학원이었고 매달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단체로 와서 저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나가줬더니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더군요. 특히나 여자가 펄펄 뛰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누구 학원 망하게 할 일 있어요? 어떻게 PC방을 학원 건물 안에 입점을 시킬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건 엄연히 유해시설이고 영업방해하겠다는 뜻밖에 더 돼요? 우리가 유영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건물주가 돼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곳에서 학원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재산을 털어놓은 우리 학원이에요. 당장 PC방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법적 절차 밟을 겁니다. 라고 전 남편이 덧붙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무척이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혹여나 핏줄의 정을 느끼고 애한테 잘해준 줄만 알았더니만 건물주의 딸이니까 제 딸 덕분에 다른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등록해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신경을 써줬던 것이었죠. 조금이나마 아이가 아빠 곁에서 있길 바라는 마음에 절 감췄던 거지만 더 이상 제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들을 힘껏 노려보았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설마 하며 까무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어? 설마 당신이 이 건물주라고?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샀어? 돈 많은 남자라도 하나 물은 거야? 저는 옛 남편을 노려보면서 얼굴에다 물을 붓고는 10년 전 내연녀한테 그랬듯 똑같이 물사대기를 날려주었습니다. 형편없는 그 사람을 보자니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넌 지금 내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밖에 안 보이지? 우리 유영이가 내 딸이고 당신 딸인 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야? 내가 우리 유영이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꾹 눌러 참고 당신 곁에 이렇게라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끝까지 형편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니 참 고맙다 라고 일어서려고 하자 옛 시부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싹 바꾸더니 저를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철저히 방관자였던 시아버지가 나서며 첫 운을 떼더라고요. 네 딸 유영이, 아니 우리 손주 유영이 잘 봤다. 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소유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오죽했으면 무슨 심정으로 유영이를 우리 학원 학생으로 보냈을지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유영이는 앞으로 수업료 내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거라. 우리 핏줄인 아이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주마.
근데 네 맘이 허락한다면 혹시 임대료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계약할 때부터 애들한테 말했던 건데 여기 임대료가 솔직히 딴 데보다 너무 비싸더구나. 요새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워서 아이들도 많이 빠졌는데 학원이 좀 살아날 때까지만 반 정도만 깎아주지 않으련? 우리 유영이 생각해서 예정으로 안 받으면 더 좋고. 라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기가 막힌 발언에 절 잡는 손을 단박에 떼버리고는 이 악물며 말했습니다. 예정이라뇨. 맨날 절 소금 뿌려 쫓아내기 바쁘셨던 분들이 예정을 쌓을 틈이나 있었나요? 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고 깔고 뭉개던 중졸 철물점집 딸이 이렇게 성공해서 건물주가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운도 있었지만 시작은 바로 제 신혼집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그토록 힘들게 마련한 구질구질한 묵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서 날개를 달아줘 부자가 된 거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 곁에서 우리 아이 아빠로서 내 남편으로 있어줬다면 이 건물주는 지금쯤 당신이 되어 있을 텐데 참 아쉽네요. 라며 돌아서자 그제서야 비굴한 옛 남편이 가소롭게도 저를 붙잡으며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쩐지 우리 유영이가 자꾸만 내 눈에 밟힌다 생각했는데 유영이가 내 딸일 줄은 전혀 몰랐어. 누나, 나 아직 법적으로 누나와 이혼한 그대로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거 다 물리면 되고 호적 깨끗하다고. 만약 누나가 유영이를 봐서라도 나 다시 받아준다면 유영이 아빠로서 누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내가 누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잘 알잖아. 유영이가 우리 사랑의 증거고. 부탁이야 누나. 나 다시 받아줘. 나 누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여태 못다한 것까지 더 잘할게. 그래 아가. 나도 이렇게 비마. 내가 소금 뿌리고 침 뱉은 거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빌라도 다 우리 아들 위해서 마련한 거 아니냐. 그것도 다 우리 아들 복일 수 있는데 이제라도 못다한 인연 맺고 유영이와 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저는 멍청하게도 이 말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임을 알지만 그래도 내 딸을 위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니까 제 딸을 편모 밑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 사랑 가득히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살면서 능구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던지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탓인지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나왔고 당분간 건물 관리는 제 친동생한테 대리인 자격으로 맡기기로 했어요. 저는 서둘러 딸을 데리고 지난 과거를 잊은 채 교육 환경도 좀 바꿔줄 겸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게 무사히 다 지나가길 바라며 비온 뒤 땅이 굳은 상태로 저희도 단단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